최근 익산 도심에서 폭력 조직들이 패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도 농가들이 앞다퉈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749점의 사진과 물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만 2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주로 영업하는 점포들, 그중에서도 간이주점이나 호프집처럼 술을 파는 업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번화가. 굳게 문을 닫은 채 덕지덕지 임대 문의를 알리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듯 먼지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임대를 좀 깎아달랬더니 건물주가 안 내려줘가지고 계속 비워놔서 임대를 다 까놓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만 2년을 넘으면서 전북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반복되면서 특히 술집을 중심으로 밤문화의 중심에 있던 업종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기준 325곳이던 간이주점은 2년 만에 231곳으로 28.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호프 전문점은 1,357곳에서 무려 400여 곳 가까이 사라지면서 27%가 줄었습니다. PC방은 13.6%, 노래방은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손실보상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긴 시간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이 되는 법안 마련이라든가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상점이 쏟아지면서 주요 상가마다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익산 도심에서 폭력 조직들이 패싸움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CCTV에 담긴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익산의 도심 거리. 30여 명의 남성이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익산의 두 개 폭력 조직 소속 조직원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운 겁니다. 3명이 다치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폭력 조직 간 다툼.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시민이 다니는 길에서 영화 같지 않는 영화 같은 이야기 사실이 일어나니까 참 무섭습니다. 아주 섬찟하고요. 이들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조직원들은 길바닥에 떨어진 나무 강목을 주워 도망가거나 장례시장 CCTV 본체마저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먼저 CCTV 영상을 확보해 현장에 있던 조직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일부 조직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폭력 조직의 다툼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행법은 폭력 조직 같은 범죄 단체를 만들어 범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여서 좀 조사를 해봐야 적용 법조나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2018년 술집 등에서 난투극을 벌인 전주의 폭력 조직 2개파 33명이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엔 보복 폭행을 목적으로 모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엄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원이 다른 조직에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모인 혐의로 군산의 폭력 조직원 4명에게 1년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장 한 예비후보는 익산교도소 세트장 옆에 이른바 조폭박물관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폐해를 알려 폭력 조직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71명으로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서만 1,000명에 가까운 961명이 나왔고 익산 259명, 군산 157명 등입니다. 오늘부터 관리가 이원화된 재택치료 환자는 8,800명에 육박해 1,500명가량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7개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살피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대상 의료기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라북도의 독자 광역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권역별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은 이 용역을 통해 전주, 완주와 새만금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광역화 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권역별로 초광역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전북이 이 같은 경쟁에서 또다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2배, 3배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샤인머스켓이 포도 농가의 인기입니다. 그런데 앞다퉈 뛰어들다 보니 자칫 과잉 공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어정아 씨의 4,000제곱미터 포도밭 3분의 1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샤인머스켓을 심으려고 기존 거봉포도를 뽑아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너무 월등히 높았어요. 수익 구조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8월 기준 샤인머스켓 2kg 소비자 가격은 5만 1,000원으로 2만 원인 캠벨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 김제, 남원, 무주 등을 중심으로 샤인머스켓 농가가 크게 늘어났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심은 지 4년 정도 되면 수확이 크게 늘어나는데 올해 이 시기에 이르는 농가가 많고 새로 심는 농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부터는 많은 양이 나오지. 심은 지가 이제 3년, 4년이 다 돼서 팔아먹기가 당연하지. 농촌경제연구는 다른 품종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샤인머스켓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신품종을 도입하시더라고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공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오는 3월부터 누구나 전북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절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여객선 요금 50% 지원 대상을 전북의 12개 섬 주민에서 전북 도민은 물론 타시 도민 등 모든 여객선 이용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할인율이 높은 요금을 내면 되고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와 차량 운송 요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만들려는 5개의 시민의 숲 가운데 첫 번째인 정원의 숲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장 뒤편 8,000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정원의 숲은 다양한 조경수와 정원, 연못, 돌담길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은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익산시가 이 같은 시민들의 옛 기록물을 공모한 결과 일제강점기 광복군이 사용했던 포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물품들이 모였습니다. 하은호 기자입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포대 한 장. 중국 상해에서 붙인 이 수화물의 도착지는 익산 함열역입니다. 광복군 준영지대 남궁이라는 이름표와 소속 부대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0년대 광복군으로 활동한 남궁철 선생의 유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그때 상해에서 기차로 호남선 함열역으로 이렇게 보낸 물표가 나오는 게 좀 감회가 새롭고 아버님도 좀 보고 싶고 그랬었죠. 1979년부터 4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일기장.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이웃들의 대소사가 담긴 마을 공동체의 기록이 됐습니다.
1958년 어느 아침 교복 차림의 통학생들이 남긴 사진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소중한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는 55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749점의 사진과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익산의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승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해마다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모으고 장기적으로 시민 기록관을 건립해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의 관광특구가 심각하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관광특구인 무주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은 2015년 이후 5년간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한때 700만 명이 찾았던 무주구는 2019년 절반 수준인 360만 명까지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황희탁 의원은 2015년 이후 이들 특구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은 한 곳당 12억 원에 불과했다며 유튜브 홍보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윤리강령 조례를 어긴 최영병, 김은영 시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자문위 결정을 바탕으로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최영병 의원은 경로당 방진망 교체 사업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김은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에 배우자가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경제 농업 단체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업장의 밀집도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영상회의에는 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 연합회, 농촌 관광거점마을 협의회와 육가공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 1순위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 자격이 재심사에서도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순위 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를 발주한 새만금 솔라파워가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미달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상설 전시관을 새롭게 꾸며 다시 열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구석기에서 조선까지 전라북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을 비롯해 조선왕실 전시실과 선비서예실, 미술공예실과 영상전시실을 새로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신진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과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휴게 공간인 카페도 마련했습니다.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장한 동학농민군 편지 한 점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 편지는 1894년 전남 화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나주 감옥에 수감된 한달문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한글로 직접 쓴 겁니다. 문화재청은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등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보여주고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북도청 송화진 지사회 임직원 일동이 661만 2,970원, 익산시 성당면 이장협의체 일동이 100만 원, 부안군 주산면 갈촌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부안군 백산면 공장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부안군 보안면 영전마을 주민들이 10만 9천 원, 김제시 용지면 동평고 마을 주민들이 26만 1,000원, 정읍시 칠보면 도산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완주군 봉동읍 신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명훈 님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9.8도, 전주는 8.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